오늘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맞이했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뀐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명훈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9세가 되었으니 꽤 긴 세월을 살아온 셈이지요. 제 삶은 한마디로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큰 성공이라면 아내와의 결혼이었고, 가장 큰 기쁨은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제 삶의 중심이었던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기에 그녀를 떠나보낸 뒤로 저는 긴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단순히 한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항상 제 곁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고 응원해 주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50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잃고 나니 남겨진 빈자리의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그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추억 속 온천으로의 여행.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를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었고, 제 옆에 있던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저는 가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공허함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녀와의 기억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고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추억은 바로 일본의 어느 작은 온천 마을에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온천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요했고, 따뜻한 온천 증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온전히 쉬며 늘 고생만 했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었지요. 작은 호텔의 온천탕에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여보, 여긴 정말 천국 같아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특히 아내는 유카타를 입고 저와 손을 잡고 마을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리에는 작은 등불들이 아늑한 빛을 내며 길을 밝혔고, 골목을 따라 난 작은 가게들에서는 전통 간식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손에는 단골을, 다른 한 손에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걷던 모습이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혼자 그 온천 마을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와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추억의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그녀를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의 추억을 다시 만나고자 그 온천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내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곳에 가면 그녀와의 추억이 제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걷고, 그녀가 웃던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뜻밖의 만남과 위로. 온천 마을로의 여행은 제게 예상치 못한 특별한 전환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이 여행을 계획할 때만 해도 저는 단지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경험하며 감정의 교감과 새로운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로웠고, 5년 전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풍겨오는 전통 간식의 냄새, 온천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감싸는 골목길,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그녀의 부재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은 이제 고요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없는 풍경은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가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음으로써 약간의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기억 속에 잠겨 있던 찰나 문득 한 여성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과 온화한 미소는 제가 예상치 못한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던 곳이라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여기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놀랍고도 반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면서도 어딘가 비슷한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는 얼음이 녹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번 여행은 자신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동시에 어떤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깊어진 대화와 공감. 그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 후 함께 온천 마을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홀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와의 추억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추억을 말할 때마다 눈가에 아련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이곳은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연못을 좋아했죠. 그곳에서 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아내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그 연못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물속에 비치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경청하며 저 또한 아내를 떠나보내던 순간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평소에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평안.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을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도 함께 온천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카페에 데려가 커피를 대접했고 저는 그곳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명훈 씨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명훈 씨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느껴져요. 영희 씨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시니 그 추억이 지금 영희 씨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훈 씨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도 언젠가 추억으로 남겠죠. 그 순간 저는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끔 차를 마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명훈 씨, 이번 여행이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영희 씨 덕분에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지 여행 중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소중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일상을 정리하던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된 날, 가족 간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항상 저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던 아들이 이번만큼은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결정을 내리셔도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체면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그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가슴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 그들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갈등의 심화와 마음속 질문들. 그날 이후 가족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와 따졌고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가족의 입장을 더 헤아렸어야 했을까?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지금 제 삶의 의미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아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떠올리며 한참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제 편에 서서 제 결정을 지지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있었다면 그녀는 제 선택을 응원하며 따뜻하게 웃어 주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그리고 내적 치유. 어느 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앨범을 꺼내 들고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밝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은 제게 다시 한번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제가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나도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찾으려고 한다.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제게 건네줬던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야말로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사랑과 기억을 죄책감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논쟁과 갈등, 아들과의 대화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단호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엔 점점 더 실망과 분노가 섞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저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히 아버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요. 그의 말에는 좌절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열어 무언가를 답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돌았지만 어떤 말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셨잖아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체면은 생각도 안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빨리 잊으셨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딜레마와 무력감.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짊어진 듯한 느낌이었지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삶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갈등은 가족 내부의 균열을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매번 대화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는 홀로 남아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밤이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기를 반복했으며 내 자신을 끝없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을 방문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금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신다면 기뻐하셨을까요?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제가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잊지 못했기에 지금의 새로운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내 침묵하던 며느리도 어느 날 결국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평소보다 더 격양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고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한참 이어지던 중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아버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아버님께 최선이 맞는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제게 존경과 배려를 보여주던 사람이었기에 그녀가 저를 걱정하면서도 반대의 의견을 낸다는 점이 오히려 제게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살아왔으며 갑작스러운 제 선택이 그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확신 또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직접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그 대신 거리를 두며 자신의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가족 간의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가능성을 주었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적 갈등과 깨달음. 수차례 이어진 가족과의 논쟁은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후 홀로 남겨진 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러나 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질문은 더욱 복잡해졌고 감정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와의 대화에서 늘 가족 전체를 위해 생각해야 한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한편으로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에도 저는 늘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 욕망이나 꿈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넘어 저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으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와 따뜻한 웃음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제게 새로운 생명을 잇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후회의 그림자와 선택의 무게. 어느 날 아들과의 논쟁이 격해진 후 저는 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로 문을 닫고 나갔고 방 안에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손편지가 담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생전에 남겨둔 작은 쪽지들과 생일이나 기념일에 준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치자 그녀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훈 씨,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껴요. 당신은 제게 늘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 편지의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제게 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제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그녀라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그녀는 늘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라면 제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명훈 씨,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삶을 위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의 기대와 나 자신의 갈망. 그러나 아내가 제게 남겨준 위로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대와 실망은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점차 직접적인 대화를 줄이고 있었지만 그 대신 그의 실망은 멀어진 거리와 차가운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그의 설득에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를 비난하고 있는 듯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저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내 행복을 찾으려는 이 선택이 자연스러운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챕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내 남은 시간과 행복이 더 이상 남의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삶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날들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날들 역시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가족을 버리거나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해지는 방법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고뇌와 새로운 시작.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상처와 갈등은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며느리와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후회와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사랑이 제게 가져다준 힘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웃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제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제 삶은 제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였으니까요. 결단의 순간. 몇 주에 걸친 갈등과 논쟁 끝에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실망과 비난이 무서웠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삶의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언제 찾을 것인가?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을까? 그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아들과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에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묘한 해방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녀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단과 함께한 새로운 삶의 시작. 그날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했던 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제 삶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은 정원이 딸린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둘러본 후에 선택한 집으로 방마다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얻은 집에서의 첫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만큼은 우리 둘이 오롯이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녹차를 좋아했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를 따르는 그녀의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 그녀와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좋아했기에 다양한 꽃씨를 사온 뒤 하나씩 이름을 적어가며 심었습니다. 명훈 씨, 이건 튤립이에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울 거예요. 그럼 난 이 자리에 장미를 심겠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우니까. 그녀는 웃으며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손길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가족과 멀어진 상황에서도 저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 진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희 어머니와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만 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언젠가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편지를 보낸 후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녀와 함께 한강 근처를 산책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명훈 씨, 아드님도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시간을 좀 주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심은 꽃이 피었을 때, 함께 요리한 첫 번째 음식이 맛있게 완성됐을 때, 심지어 첫눈이 내린 날도 우리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갑자기 따뜻한 코트를 입고 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왔으니 기념으로 산책해야죠.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길을 걸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삶의 보석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답하며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하루가 축복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그녀와 함께 깨달아 나갔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며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찾아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추억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